반갑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일타 강사 전한길이라는 이 선생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상세히는 잘 모르시고 또 역적 윤석열이 새끼를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들리는 대로 아는 대로 이렇게 방송마다 나가서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웬만큼 알아요.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구리선관위에서 어떤 죄를 저질른지를 제가 다 알아요. 거기 애국시민들이 여자분들께서 개표기하고 컴퓨터 일제 모든 것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그 계단에서 주무시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어느 편이 아니라 제가 김밥도 해다 드리고 옥수도 삶아다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제가 들어보고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요. 제가 영분별을 한다고 제가 계속 방송을 했어요. 영분별이라고 하면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악령,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거고요. 참말을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악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을 하면요, 제가 그 말 뜻을 기가 막히게 제가 알아들어요. 왜냐? 제가 7살 때부터 저녁으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동무를 제가 해드렸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동네 아저씨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동네 아주머님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저는 할머니들이 좋고 할아버지들이 좋고 실상 사실은요, 할머니들이 씻지를 못해서 할아버지들이 씻지 못해서 정말 냄새가 많이 났어요. 지금처럼 화장지가 흔한 것도 아니고 목욕탕이 가정에서도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씻지를 못해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중3 때 전기 들어왔으니까 7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거의 등잔에다가 심지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석유를 넣어서
불을 붙여서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나무를 떼서 화롯불에다가 정말 이 추위를 옛날에 문창호지다 보니까 너무 추워요. 화롯불이 있으면 그래도 훈훈한 온기가 있어요. 놀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개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부부가 사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놀러 가면요, 할머니 이런 분들은 뭐 제가 7살이다 보니까 성적으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우통을 후딱 벗어요. 할머니들은 젖이 새끼들 키운다고 다 빨아먹어서 젖이 그냥 비쩍 말라가고 축 처졌죠. 저보고 우통을 후딱, 이가 너무 많았어요. 이가. 여자들은 석회가 많고. 그럼 저보고 옷을 후딱 홀랑 벗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잡아달라고 이렇게 하셔요. 이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뭐 효자손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옥수수 따가고 옥수수 통에다가 작대기를 꽂아서 노인네들이 등허리를 긁고, 그 이가 사람 살에 피를 빨아먹으니까 노인네들이 괴롭다고 저보고 잡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다가 화롯불에다 옷을 잡아드리면요, 이 열기가 올라가니까 이가요 정말 죽을 날에, 그래서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툭툭 털으면요 그 화롯불에 이가 배 터지는 소리가 나요. 툭툭 터지는 소리가 나요. 터지면서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노인네들이, 이 어르신분들이 그 당시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시가 됐는지도 모르죠. 뭐 시계가 없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제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말씀하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모르고 노인네들이 말씀을 하시다 끝이 안 나면 저를 집으로 가라고 쫓아보내요. 대개 일제시대 때 이야기, 6.25 때 이야기, 그 다음에 호랑이 이야기, 귀신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설화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노인네들이 찌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곁에 가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어린 마음에 너무 옛날 이야기가 좋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밤마시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 지나면 다음 주에 목사님 사모님이 난소암 수술하시고 2층에 사시는데 그 집이 완전히 그 사모님이 기저귀를 차서 찌린내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당뇨 때문에 무릎 밑에까지 잘라서 서울에 계신다는데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제가 그 청소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보고 너무너무 착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통하다 정말 수없이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고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드리고 지금도 같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제가 받아서요. 솔로몬 왕에게는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요. 제가 말을 들어보면 그 말뜻이, 그 말의 속뜻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 알아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옛날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가요. 제가 오늘 제목도 이 박영수 이 멧돼지 새끼인데요. 이 새끼는 역적이요. 악질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놈이요. 2016년인가 언제 심수미 미친년 이거 여우 손석기 이 새끼 하이에나 역적 이 두 연놈들이 JTBC에서 태블릿 PC 특종이라고 이 발표할 때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그 전에 저는 정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바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요. 심수미 인연 미친년이요. 인연은 사기꾼이 원래 아닌데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새빨간 가짜 태블릿 PC를 조작을 해서 특종 이자들이 이 쓰레기들이 뉴스할 때 다 입을 맞춰보고 이랬는데 큐하니까 이 여자가 버벅대고 그래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이 인간 쓰레기 말종들을 제가 반드시 이 자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제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제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제가 다 제껴놓고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 비서에 있던 김휘종 씨도 제가 2번씩 만나보고요. 변희재 씨도 제가 가서 만나보고요. 우종창 씨도 만나보고요. 나름대로 가짜 태블릿 PC를 깔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보고요. 역적들이 저지른 이 죄값, 가짜 태블릿 PC를 조작질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했다고 포렘을 했는데 16만 페이지가 나왔다는데요. 한 장도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나빠요. 이 민주당과 야당과 좌파들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그 당시에 뭐 신한국당인지 뭐 새누리당인지 모르지만 20대 국회의원 234명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제가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이 자들은요,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를 작정한 자들이요. 정말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역적 윤석열이와 역적 한동훈이와 대한민국 검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제가 다 알아요.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할 줄 몰라요. 그 태블릿 PC는 연설문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기능도 없어요. 역적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던 이 태블릿 PC는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던 이 태블릿 PC는요. 최순실 씨가 저도 태블릿 PC 할 줄도 모르지만 태블릿 PC 할 줄도 모르는데요. 대한민국 언론, 특히 JTBC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 가짜 뉴스로다가 대한민국 백성들의 이 정신 상태를 완전히 머리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제가 조사했다잖아요. 전 거짓말 하지 않아요.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전한길 씨는 잘 모르니까 역적 윤석열이 새끼를 두둔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20대 국회의원 234명들은 역적이요. 이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자손 대대로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저주를 해요.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는 이 죄명으로 뒤집어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 보낸 자들은요, 검사를 비롯해서 판사고 헌법재판관이든 간에 이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을 가야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특활비 뭐 법무부를 비롯해서 어디 국세청인가 뭐 국정원을 비롯해서 1조 몇천억이 사용한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찰 특활비를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정당하게 쓰지 않은 자들은 이자들도 지옥에 가야 당연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대한민국 백성들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백성들의 세금을 빨대에 꽂아서 그 혈세를,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은 자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다 겪은 거예요, 이거. 그 역적 윤석열이를 비롯해서 이 박영수 새끼 이 특검부터 이자들이 저지른 죄값은요, 가짜 태블릿을 조작질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대선 기간에 사용했던 이 태블릿 PC를 조작을 해서 16만 페이지를 만들고, 이 사용자 신혜원 선생님도 제가 만나서요,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알아봤어요. 대한민국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멸망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아무나 어지떠지 대통령을 헤쳐먹는다, 그건 개 족 같은 소리다. 개씨 같은 소리다. 차라리 우리 집에 삽살개 맞지도 못하고, 소, 돼지, 개, 돼지 맞지도 못한, 짐승 맞지도 못한 이런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시켜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굶어 죽도록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제가 수없이 외치는 것도 그냥 헛소리 듣고 남 말하는 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거제도에도 2번씩 내려가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역적 빨갱이 문재인 이 새끼가 말할 때 북한 사투리가 들려서 제가 내려가서 조사를 다 했어요. 집집마다. 역적 빨갱이 문재인 이 새끼는 거제도에 태어나지 않은 새끼요. 이 새끼는 공산당이요. 인간 쓰레기 말종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킨 자라. 이런 자의 똥구녕을 빨아쳐먹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 자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처녀 총각들이 취직을 못해서 시집장가를 못 가고 애를 낳지 않아서 6.25 때 전쟁 때보다도 애를 안 낳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있어요. 제가 주식이 휴지가 된다고 수없이 외쳤어요. 대한민국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난다고 수없이 외쳤어요. 대한민국이 멸망을 해서 북악산인가 그쪽 같이 환상해 보이는데 산에 나무가 없고 흙과 돌밖에 없는데요.
전국의 남녀노소는 6.25 때 피난민들처럼 거지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데로 다 모여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까만 상복을 입고 계시고 박근영 씨도 까만 상복을 입고 계셨어요. 두 번째 환상은 광화문의 청와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완전히 그냥 부서지는데요. 먼지가 가신 다음에 보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광화문의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 방송이 2번이나 폭파돼서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다 드렸어요. 세 번째는 정말 커다란 불기둥에서 두 군데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태우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 환상 가운데서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폐화가 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환상 가운데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이 공산화됩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선포를 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이 불행이 대한민국이 폐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산과 들과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제가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어내지 못해요. 얼마 전에는 역적 윤석열이 새끼 깜빵 가기 전에는요, 제가 환상인지 꿈인지 새벽 3시에 또 봤어요. 광화문인지 청와대인지 몰라도 그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 사무실이 책상이 다 뒤집어지고 의자가 뒤집어지고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넘쳐나는 것을 제가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 새끼가 이제 끝장이 났구나.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기 당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기꾼이 필요 없어요. 입만 띄면 거짓말하는 자칭 대통령이라는 자 역적 윤석열이를 비롯해서요. 이놈은 과거에 이 좌익들, 좌파들, 민주당 이런 자들과 다 한편이요. 한패요. 대한민국을 난도질을 치고 대통령을 나눠 처먹게 한 놈들이, 제가 반드시 확실히 말씀드려요. 어디를 보니까 이 생쥐 새끼, 이준석 이 새끼가 뭐 대통령을 해쳐먹겠다고 꼴값 육값을 떠는데요. 이걸 보고 제가 개씹이다래, 개씹이다. 뭐 이재명 이 새끼가 된다고, 이 악질 이 새끼가. 이걸 보고 개 족같다, 개씹이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대통령을 해쳐먹고, 누구 맘대로 그렇게, 누구 맘대로.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자칭 지도자라는 자들이 대가리가 썩었어요. 돌대가리요. 미친놈들이요. 또라이 새끼들이요. 개 족같은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요. 누가 지도자감이에요? 누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디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 어디 있어요? 개 족같은 짓들이다.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계속 선포했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한민국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주식이 휴지가 되고 가상화폐가 휴지가 되고 아파트 값이든 땅이든 대한민국이 개 작살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봐보시라고 제가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회복하시고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21대는 부정선거가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도 맞아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저주받아야 마땅해요. 역적들의 똥구녕을 빨아쳐먹으면서 머리가 돌아서 돌대가리들이 대가리 빠가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역적들의 똥구녕을 빨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사실이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암만 뭐 일타 강사 전한기 씨가 이 선생님이 아무리 떠들어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끝장이 났어요. 굶어 죽어요. 죽은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요. 산과 들과 도시가 불바다가 돼요. 폭동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이 멸망을 해요. 이런 날이 곧 와요. 어쨌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일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도록 저는 부탁이 굶어 죽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으로 우뚝 서시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더워.